복날이 여러 번이 지났어요. 몸보신은 다들 하셨나요? 네. 하셨나요? 저는 뭐 평소에도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따로 영양에 섭취할 필요가 없다. 따로 굳이 먹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 더울 때면은 차가운 음식 찾으시는 분들 계시고 오히려 뭐 이열치열? 더 뜨거운 음식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뭐 사람의 기질이나 심리에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취향일 수도 있고요. 뭐 워낙 차가운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따뜻하거나 뜨거운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학습 효과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복날, 특히 더울 때는 오히려 이렇게 좀 뜨거운 음식을 이열치열로 먹는 게 좋다라는 그런 학습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그거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차가운 거를 먹거나 아니면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자라신 분은 그냥 차가운 걸 좋아하실 것 같고요. 뭐 차가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뜨거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혹은 몸보신 안 하시는 분들도 다 고민들은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어떤 고민이든 고민의 종류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빨리 진행하자는 얘기야 지금. 인생사.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만나보러 출발해보죠. 네, 오늘 고민의 첫 번째 사연 바로 성인 ADHD입니다. 기자님답게 발음을 또 바꿔. ADHD가 뭐의 약자예요? ADHD가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과잉,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는 뜻이죠. 원래는 ADHD가 기자님 좀 이상하시네요. 네, 아동들에게서 많이 발견이 되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주의력 행동 결핍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성인 ADHD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건망증이 좀 심해지고 주의가 좀 산만해지고 이런 느낌을 호소하시는 성인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일에 집중을 좀 못하고 효율이 떨어질 때 내가 ADHD인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그냥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넘어가네 막 이렇게. ADHD인지 뭔지 모르고 네, 그리고 그냥 뭔가 상담을 받아보거나 뭐 치료를 받아야겠다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성인 ADHD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제대로 좀 ADHD가 뭔지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HD가 이제 진단명인데 ADHD 증상은 일단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의력 결핍. 사실 가만히 있을 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아이 컨택은 잘 하고 있는데 머릿속은 딴 나라 가 있고 딴 세상 가 있는 친구들. 네. 굉장히 똘망똘망 선생님하고 눈을 마주치고 있으나 선생님 얘기는 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머릿속에서는 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친구들의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렇게 셋이 대화를 하는데 셋이 공통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문득 뭔가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으로 가 있다 보니까 대화를 자꾸 놓친다든지 뭐 아니면 그 순간에 기억을 잘 못한다. 내가 자가진단할 중이신데요. 어떡하지? 진짜. 이미 눈치는 채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의력 결핍이 이제 특징 증상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증상이 과잉행동이죠. 요거는 보통 이제 초등학교 정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많이 나타나는 건데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든지 몸을 가만히 못 두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쉬는 시간 같은 경우에 책상 위로 날아다니거나 막 우두두두 이렇게 그 고양이를 밤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다닌다든지 따다를.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과잉행동.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이게 제일 중요한 증상인데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요. 막 찔리죠. 어려움이 있어요. 막 찔리죠.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무언가 하고 싶을 때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통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같은 데서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하나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놀려고 애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런 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으면 가서 확 갖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과격하게는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대화 중에 셋이 공통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머릿속에서 뭔가 불현듯 떠올랐을 때 이게 좀 있으면 내가 까먹을 것 같으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화의 흐름을 맥을 끊는다라든지 아니면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 조절의 어려움 이 세 가지가 ADHD의 기본적인 증상이에요. 세 가지. 사실 이제 우리가 ADHD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 증상이 다 있는 경우는 남녀를 봤을 때 남자 아이들에게서 좀 더 많이 나타나고요.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과잉 행동이 없이 그냥 ADD라고 그러는데 주의력 결핍, 그다음 충동 조절의 어려움만 있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좋은 날의 아나운서가 다행이다 했지만 다행이 아닌 게 왜요? 여성에서는 여자아이들에서는 과잉 행동이 있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있어요. 근데 그 성인 ADHD는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그렇죠. 소아청소년기에 ADHD가 있던 친구들이 이제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면서 그 증상이 안 없어지고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과거에는 이런 ADHD를 진단받은 사람들 중에서 대략 한 20% 정도만 성인형 ADHD로 가고 성인이 지나면서 80% 정도는 저절로 증상이 좋아진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의견이 달라졌어요. 네, 이제는 그 어렸을 때 ADHD 진단을 받았던 사람 중에서 대략 한 60% 이상이 성인형 ADHD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너 또 다른 생각했어, 근데. 너 또 다른 생각했어, 근데. 원장님 말씀하신. 그죠? 그 앞에를 못 들었어.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 앞에 있는데 영혼은 가출한 느낌 있잖아요. 갑자기 막 너가 아까 희진 씨가 화장실에서 머리 잘 됐다 그랬거든요. 그 생각한 거고. 너무 다른 생각을 하는 거 없어요. 아니야? 이 증상들을 듣다 보니까 뭐 어릴 때야 엄마 아버지가 나를 봐주니까 내 자식이 조금 주의력이 결핍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치료를 이렇게 병원에 데려가거나 하잖아요. 근데 성인은 모든 걸 이제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의력 결핍이어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인식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이제 셀프 모니터링을 해서 내가 내 상태를 관찰하고 판단하고 평가해서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내가 굳이 나를 안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주위 대인관계에서 친구들로부터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꾸 자책을 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잘 잃어버리지? 왜 이렇게 잘 부딪히지? 잘 넘어지지? 그리고 친구들도 너 남 얘기할 때 얘기 좀 들어. 딴소리 좀 하지 마. 너 사오정이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사오정 너무 옛날 거. 여러분은 지금 좋은 날의 씨의 ADHD 진단과 평가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건 너무 잘 들려요. 막 사오정 이런 거는 막 딱. 아마 뭐 이렇게 치료를 받는 사람도 적다 보니까 이제 성인 ADHD 이런 분들이 좀 퇴직률이 일반인보다 좀 높다고 해요. 한 2배에서 4배 정도 높고요. 또 이직률도 한 52% 정도 또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약간 딜레마가 있는 게요. ADHD라는 거는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고 조절하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굉장히 학습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 그리고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를 통해서 대인 관계를 배워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약물 투여를 해서 주의력이 떨어지는 걸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충동 조절을 못하는 걸 좀 충동 조절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이거든요. 근데 이 약을 계속해서 먹는다고 하여서 이 증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정말 학습 그리고 대인관계 등에서 중요한 시기에 그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고 이 약을 끊게 되면은 다시 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소아청소년에서는 치료를 한다는 게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성인에서는 과연 그럼 이걸 약을 언제까지 얼마나 먹어야 될까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선생님마다 조금씩 그 의사마다 조금씩 이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증상이 심한 경우에 기본적으로 증상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 면담이 힘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듣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계속 꼼지락꼼지락 다른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면담이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고요. 약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집중력을 올려주고 과잉 행동을 좀 줄이고 충동 조절을 하는 상태에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좀 모니터링하고 본인의 그런 문제를 좀 고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정도로 치료 목표를 잡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좀 잘 극복하면은 또
되게 훌륭한 사람들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이런 생각도 저처럼. 들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마이클 펠프스? 아 맞아 네, 맞아 수영 선수 맞아. 되게 유명하신 맞아요. 분이잖아요. 그분도 ADHD. 아 정말요? 극복한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장애가 있다고까지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본인이 어떤 학습 혹은 일을 하는데 있는 능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시기, 필요한 시기에는 특히 청소년 같은 시기에는 요거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성인이 된 경우에 몰랐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자꾸 자책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나는 왜 이걸 못하지? 근데 그게 못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뭐 퇴직을 할 정도로 대인관계나 업무 능력에 문제까지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서 평가 및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스스로 좀 돌아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 내가 주의력이 떨어져서 기억력까지 나쁜가? 그리고 사실 성인용 ADHD에서는 그 과잉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주의력 결핍하고 충동 조절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이런 충동 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 좀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정보도 많고 내가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졌어 지금 사회가. 그래서 너무 집중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지 않을까. 사회 탓을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저는 가끔 그렇거든요. 여기도 지금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너 정도는 아닌데 우리 옛날에 아나운서 정도 아닌데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으면은 가끔 깜빡깜빡 할 수도 있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메모를 하세요. 네. 그래서 메모를 하세요.